인천광역시에서 얼굴 없는 인천 송도보살로 알려진 김모 씨가 공갈죄, 유사강간죄, 강요죄,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 내용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으로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송도보살은 인천시 연수구 소재 상호불명의 신당, 점집을 차리고 찾아온 고객에게 점을 봐주거나 굿을 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무속인, 무당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 송도보살은 제보자에게 고소인 부모의 조상귀신, 전남편의 조상귀신, 낙태한 애기 귀신, 친구 조상귀신 등 온갖 귀신이 씌어 있어 그 귀신들을 달래는 굿을 하지 않으면 제보자의 다리가 잘리고 반신불수가 되거나 즉사하고 아들이 단명하고 거지가 된다. 제보자가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 무당이 되지 않으려면 눌림굿을 해야 한다.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신력이나 기륭화복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는 한편 제보자가 송도보살의 말을 의심하거나 지시를 거부하면 제보자를 송도보살 앞에 무릎 꿇게 한 후 제보자로부터 송도보살이 요구, 지시하는 굿을 하겠다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옷방귀를 둘둘 말아 제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제보자에게 X 같은 년, X할 년, X 같은 년 등의 욕설과 함께 내가 내년 다리가 잘리고 가진 재산을 모두 잃게 하도록 장군님과 할머니에게 기도하겠다. 내가 인천에서 활동하는 조폭들과 누나, 동생하며 지내는데 동생들을 시켜 너를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였다고 충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친 폭행 및 협박, 해악의 고지에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세뇌, 가스라이팅을 가하고 겁을 먹은 제보자로부터 202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27일까지 21회에 걸쳐 제수굿, 신내림 눌림굿 등 각종 굿값, 제보자가 모시는 장군, 할머니신 등의 옷값, 순금 세트 등 폐물 비용으로 합계금 2억 5,514만 7,777원을 지급받아 이를 갈취하였다고 적혀 있다.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중순경 송도보살은 제보자에게 네, 송도보살과 네, 제보자 뒷바라지를 하려면 내년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니 내놓아라고 하였으나 제보자가 이를 거부하며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지 않자 위에 명시한 협박 및 폭행, 해악고지 등을 하여 이에 겁먹은 제보자로부터 제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고 한다. 송도보살이 갈취한 제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제보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2023년 10월 말경 송도보살이 평소 알고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자를 보험계약자, 송도보살과 동료를 피보험자로 하여 메리츠보험,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생명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등을 가입한 후 위 사실을 모르는 메리츠 보험회사로부터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4회에 걸쳐 합계금 752만 9,927원을 부정수급받아 이를 임해 사용하였으며 2023년 7월 31일 및 동년 12월 21일 제보자 명의로 코웨이, 주, 와 침대 2대, 안마기, 정수기 등 약 3천만 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위 렌탈 제품을 송도보살의 신당 및 거주지에서 사용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특히 송도보살이 제보자의 주민등록증을 갈취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메리츠보험,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생명보험 등 4개 보험회사와의 각 보험계약, 코웨이, 주와의 각 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송도보살이 제보자인 양 행세하며 계약자란에 제보자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상품을 이용, 사용한 것은 범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송도보살은 제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겁을 먹은 제보자로 하여금 2023년 6월 중순경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제보자 명의의 전화번호의 휴대폰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송도보살의 개인 휴대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28일 제보자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금융계좌에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제보자 명의의 위 국민은행 금융계좌와 체크카드를 송도보살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중순경 제보자 명의로 신한, 삼성, 현대카드 등 3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송도보살의 명품 의류, 액세서리 등 사치용품을 구입하고 제보자의 유흥비 및 생활비 등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2023년 11월 초 송도보살에게 약 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 및 편취당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있게 된 제보자가 송도보살에게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으니 조금만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읍소하였으나 송도보살이
돌연 제보자를 무릎을 꿇게 하더니 주먹과 옷방귀로 제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며 폭행하는 한편 X 같은 년 쳐 죽일 X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어때서 지랄이냐 장군님에게 기도해서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는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은 송도보살의 폭행 및 협박에 제보자가 두려움에 떨며 겁을 먹자 송도보살은 제보자로 하여금 제보자가 송도보살에게 지급한 국값 등 일체의 돈은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돈으로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하거나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매월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밖에도 송도보살은 제보자에게 내가 부동산 투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6천만 원에 4천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내게 맡기면 6개월 이내에 수익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제보자에게 6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송도보살은 제보자로부터 위 6천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제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송도보살은 제보자를 기망하여 금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으로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로 보여진다. 한편 2023년 10월 29일 오후 2시경 송도보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신당 안쪽에 위치한 드레스룸으로 제보자를 불러 준비해둔 방석 위로 눕게 한 후 제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제보자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 안 된다며 몸부림치면서 완강히 반항했음에도 송도보살이 제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안 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군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니 반항하지 마라.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면 죽을 줄 알아라고. 협박하는 한편 제보자 몸 위로 올라와 팔과 다리는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는 제보자의 신체를 주무르고 제보자의 몸에 송도보살의 신체를 삽입한 부분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범죄로 보여진다. 이 사건의 고소장을 보면 2023년 5월 20일경 제보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얼굴 없는 보살, 무당, 송도보살로 유명하다고 광고하는 것을 보고 시작된 것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인천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수사와 검거가 필요해 보인다. 때마침 제보자는 송도보살이 자신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노려 2024년 1월 10일 도망치듯 인천의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이전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으나 송도보살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제보자의 거처를 알아내어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제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송도보살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할 당시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신당을 인천시 연수구로 이전하며 제보자에게 나는 언제든지 신당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송도보살은 수십 개의 부동산 소유 권리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사실이 있는 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수시로 거쳐 신당을 옮기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은 현재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인천경찰청이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범죄 사실에 미루어 보건대 제보자 외에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송도보살을 철저히 수사하여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즉각 구속수사를 통해 인천경찰청에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본지는 추가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